네, 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파헤쳐 볼 기업은요, 바로 리걸테크, 그러니까 법률 기술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CS 디스코입니다. 티커 심볼이 LAW. 이름부터가 그냥 법 그 자체죠. 요즘 AI가 세상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이 법률 시장에 AI 기술로 혁신을 일으키겠다 하고 나타난 아주 야심찬 기업입니다. 근데 혁신가의 길이 항상 그렇듯 순탄치만은 않죠. 지금 CS 디스코는요, 엄청난 잠재력과 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 사이, 그야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정말 구석구석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인공지능 AI가 변호사를 도와서 법정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꼭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CS 디스코가 도전하고 있는 법률 산업의 미래, 그리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CS 디스코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CS 디스코는 어떤 회사고 뭘 보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CS 디스코가 속한 시장은 리걸테크라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법률, 리걸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변호사들의 일을 기술로 돕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특히 CS 디스코는 디스커버리, 우리말로는 전자증거 개시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소송은 증거가 거의 다 이메일, 채팅 기록, 문서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잖아요. 기업 소송 하나에 관련된 이메일만 수백만 건이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이 데이터 더미 속에서 밤새워가면서 일일이 눈으로 읽고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CS 디스코는 바로 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작업을 AI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2012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 기업, 이게 바로 CS 디스코의 정체성입니다. 이 회사가 꿈꾸는 미래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는 이런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법률 전문가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고 승소 전략을 짜는 것 같이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더 나은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CS 디스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S 디스코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 이게 CS 디스코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소프트웨어 구독료에서 나와요. 바로 그 유명한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매달 혹은 매년 계속해서 사용료를 내는 구조거든요. 기술주 투자에서 SaaS 모델을 높게 쳐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쉬워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아주 유리하죠. CS 디스코가 바로 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요 제품들을 쭉 보면요,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뚝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인 이 디스커버리는 AI가 수백만 건의 문서에서 소송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리뷰는 머신러닝으로 변호사의 검토 작업을 도와주고, 케이스 빌더에서는 여러 변호사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소송 전략을 짜는 공간이죠. 홀드는 증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고요. 즉, 소송의 시작부터 증거 수집, 분석, 협업,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해결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갈아타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업의 건강 상태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결정의 핵심이 되는 재무 데이터를 통해서 CSD스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현재 CSD스코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매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죠. 2022년에는 18%나 성장했는데 불과 2년 만에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성장주에게 성장 둔화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 경쟁사인 릴레이티비티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 압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가 불안하니까 기업들이 법률 관련 지출부터 줄였을 가능성도 있죠. 이 성장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이게 주가 반등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만 보고 실망해서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75%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가진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수치예요. 쉽게 말해서 제품 하나 더 파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즉, 일단 성장 엔진에 다시 불만 붙으면 이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CS디스코의 재무적인 딜레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보유 현금이 1억 5천만 달러로 꽤 넉넉해요. 당장 현금이 없어서 회사가 망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아직은 버는 돈보다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튼튼한 현금 쿠션을 믿고 미래를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균형이 언제 플러스로 돌아설지,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긍정적인 변화도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 적자 상태인 건 맞지만 순손실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에 4,200만 달러였던 손실이 2024년에는 2,800만 달러 수준으로 개선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회사가 그냥 성장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경영진이 2026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추세라면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무 상황과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월스트리트와 주식시장은 CS디스코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올해 들어서는 15% 정도 오르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1년 전 최고점이랑 비교하면 40%나 하락한 상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이 회사의 기술적인 잠재력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앞에서 봤던 그 성장 둔화나 수익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경쟁 환경을 보면 CS디스코의 위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시장에는 릴레이티비티라는 업계 표준으로 불리는 거의 공용 같은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이 이미 다 쓰고 있는 확고한 플랫폼이죠. 또 에벌러라는 곳은 특히 정부기관 계약에 강점을 가진 아주 강력한 경쟁자고요. 이들과 비교하면 CS디스코는 아직 시장 점유율 5% 미만의 작은 도전자, 말 그대로 틈새 시장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가진 무기가 명확해요. 바로 경쟁사들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 AI 기술, 그리고 변호사들이 쓰기 훨씬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죠.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의견은 딱 한 단어, 보유, 홀드로 요약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라도 아니고 비관적으로 팔아라도 아닌 딱 그 중간이죠.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약간 높은 8달러 수준이고요. 애널리스트들 역시 CS디스코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성장을 숫자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상승 요인, 그리고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를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 즉 불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금융 서비스 전문 로펌인 모란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분야는 규제도 까다롭고 데이터 양도 엄청나서 AI 솔루션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셈이죠. 또 IDC 같은 공신력 있는 시장 조사 기관이 CS 디스코를 리더 그룹으로 선정했다는 건 앞으로 대형 로펌들한테 영업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 고객이 되면 웬만해선 떠나지 않는다는 이 90% 이상의 높은 고객 유지율.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 실제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베어 케이스, 즉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첫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급격한 성장 둔화고요. 둘째, 거대 경쟁사들과의 출혈 경쟁은 마케팅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게 좀 큰데 현재 회사와 전직 경영진에 대해서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큰 불확실성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나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현금 흐름입니다. 보유 현금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겠죠. 유상증자 같은 거요.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런 법적, 재무적 불확실성이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CS 디스코라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CS 디스코는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혁신적인 AI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둔화된 성장, 치열한 경쟁, 그리고 법적 리스크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이 기술적 혁신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회사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경쟁자보다 뛰어난 기술 하나만으로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CS 디스코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해 시장이 앞으로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 핵심적인 딜레마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 흥미로운 기술 기업의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